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창원 경주는 4경주만 교차 편성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대망의 22년 그랑프리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임채빈 너무나 아쉬웠죠. 90연승의 대상 그랑프리 2연패에 도전해 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임채빈의 판단 미스로 좌절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좀 크게 임채빈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양승원의 기습을 임채빈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점, 또 하나는 동서울팀 선수들의 후미를 바짝 쫓았어야 되는데 전원규의 뒷자리를 쫓기긴 했습니다만 차선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넘어서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었고 정혜민을 상대 좀 외선으로 크게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반바퀴 지점에서 같이 힘을 쓰다 보니까 임채빈이 정혜민의 시속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종진이 뒤에서 기다리다가 정종진이 외선으로 크게 돌아 나오면서 결국 정종진의 그랑프리 5승으로 대망의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진이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임채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서울팀의 선전 한번 노려봤었는데 정종진이 좀 직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저래 정종진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었고 임채빈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맞붙는다고 한다면 정종진이 임채빈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임채빈의 연승 행진은 쭉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랑프리 간략하게 한번 뒷풀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창원 경주는 아무래도 팝과 비팝의 좀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창원 선발급 경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노성현하고 김민남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는 이틀 경주죠. 첫날 예선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편성 두 선수가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경주입니다. 배학성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점수대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김재국은 결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학성을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배학성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김재국이 배학성을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상근하고 박찬수의 동반 입상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찬수가 긴거리 나선다면 김상근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한 방일 것 같고 박찬수가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경주입니다. 민상호, 김영진, 이용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필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순례대로 경주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용주는 3착 진입하면 결승 못 갑니다. 2차권 진입해도 결승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주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민상호가 이르수 활용에 나가게 된다면 김명준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김영진이 민상호 상대 넘어서게 된다면 이용준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인 6번, 7번, 비파업 선수인 2번 민상호의 맞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선발급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이틀 경륜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 경주부터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창원 경주 4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1, 2착한 선수 1착 진입한 선수 무조건 결승 가죠. 2착 진입한 선수 한 명은 결승 못 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이남하고
노성현이 뭐 객관적인 기록 매수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환만 비파업이고 나머지는 다 파업이에요. 그 점 때문에 6대1로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김인환 쉽지만 않은 경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노성현이 김인환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인환 머리냐 노성현 머리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대1로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김인환이 노성현의 뒷자리를 편안하게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힘을 쓰게 된다면 노성현을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은 살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선 김인환도 결승 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승벽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노성현도 김인환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노성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7번의 뒷자리는 3번 이종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김인남이 자리 선정 못한다면 맨 뒤나 맨 앞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성현이 제대로 된 타임이 잡고 넘어서고 이종필이 막혀나간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7번과 1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우선 하시되 7번, 3번을 차선으로 7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7번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3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인남이 후미권에 있다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노성현, 이종필을 한꺼번에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인남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정춘현입니다. 1번하고 8번은 8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1번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춘현에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정길도 발주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노성현과 우정길이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발주대 좀 살려 나가면서 1번을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맞대결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어차피 김인남 후미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쫓아갈 수 있는 우종길이라든지 정춘현 선제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 협공면에서 뭐 6대1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김인남이 때리고 노성현이 좁혀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되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7번의 뒷자리는 분명 3번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차선챔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인남 차괴를 밀려나죠. 미종필 등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노성현이 실리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과 1번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배악성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뭐 선수인 모두 다 가능한 배악성입니다. 배악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재국의 선행이라든지 오기현의 선행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등급 사정 심사 때 배악성은 우수 승급을 확정 지어놨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재국도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뭐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뭐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근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근우가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이근우가 뭐 이래저래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김재국이 때려주고 배악성이 몰고 가서 출패해 나간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오기현이 힘을 쓰고 배악성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오기현의 선행감이 좋다면 배악성이 직선에서 좀 크게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전반적으로 객관적 기록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6번,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학성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편성 김제국은 2착하면 4경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권 진입했을 때 득점이 가장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못 가죠.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배학성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가서 머리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 이번 패서 김제국이 배학성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제국의 뒷자리는 권용재가 막혀 나가거나 김제국의 뒷자리는 임근태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배학성 입장에서는 때릴 만한 선수가 오기현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학성은 오기현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제국이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이번에 뒷자리에서 마크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김제국이라든지 임근태가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좀 과감하게 배학성 빼고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배학성 노련하기 때문에 김제국이 배학성을 상대로 직선 취입 나오기도 버겁고 힘으로 버텨내기도 버거운 4강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쉽게 간다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현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서 짧게 가져간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고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박찬수하고 김상근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수는 이번 등급 심사 때 우수 승급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상근은 우수 승급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두 선수가 파워 비팝의 맞대결이 아닌 파업 선수에다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5번하고 3번은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타종부터 때리거나 긴 거리 나선다면 김상근의 직접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박찬수 완급 조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상근도 박찬수를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이 있기 때문에 1, 2차로 나눠 가지면 결승은 무난하게 갑니다. 결승에서 싸워서 김상근이 취입해 나가면 된다는 점. 하지만 첫날부터 박찬수 상대로 김상근이 취입 나서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은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쉽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김상근이 박찬수를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김상근, 박찬수가 때리면 취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상근 굳이 때릴 필요는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 동반 입상 좀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이키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39주 만에 출전인데 장애인 팬텀팀 감독으로 해외 또 경주도 다니다 보니까 공백이 길어졌다라고 얘기했었던 신이키 몸 상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김상근의 뒷자리나 박찬수가 김상근 견제 나가기 위해서 신이키를 뒤다 붙이는 작전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박찬수하고 김상근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싸워서 좋을 일 없기 때문에 복승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긴 거리 나선다면 3번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찬수가 타종부터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반바퀴 지점에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상근도 같은 팝이기 때문에 굳이 넘어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쌍복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복승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민상호하고 김영진, 이용주의 경합인데, 이용주가 직전
직전 왕중왕전 출전했다가 바닥 찍으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에서 김영진은 일단 특별 우수급 승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상호는 아쉽게 우수 승급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민상호를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이 1번과 3번이 포진되어 있고 김영진을 중심으로 이용주, 한임식, 이영재가 파업 라인으로 4대3, 3대4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패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6번하고 7번을 제외하고는 4번하고 5번이 6번, 7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이일수가 때려주고 민상호의 뒷자리를 김명중이 막혀 나간다면 6번, 7번이 추입 나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긴건에 나설 수 있는 일수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민상호 입장에서는 3번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3번도 마크되면 6번, 7번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 민상호의 후미를 김명중이 마크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마크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쪽에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2번하고 6번이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2번이 때려주고 외선에서 6번 날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으로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이 땡겨주고 3번이 막해 나간다면 민상호가 충분히 3번 견제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김영진이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판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차선책으로 전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분명 민상호, 김명중, 이일수가 앞선에서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이 기다렸다가는 함께 고전합니다. 아무래도 저치기 타이밍 2번하고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도 충분히 넘어섭니다. 6번도 넘어서게 된다면 7번 이용주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뭐 파업 라인입니다. 6번과 7번 정도는 6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기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2번의 뒷자리를 3번이 막혀 나갔다가 2번이 힘대결에서 터진다면 3번은 취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중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후미권 공략해 나간다면 2번하고 6번을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비팝이죠.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6번의 라인 크로스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6번이 넘어서면 7번은 쫓아가요. 당연하죠. 파업입니다. 뒷자리에서 반격 나설 수 있는 김명중 6번과 3번 정도는 이번 편에서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영진 우수 승급 확정 지어놓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상호가 전반적인 시속감만 놓고만 앞서 나가고 있고, 김명중의 후미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영진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 주력 승부를 한번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